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기 분자를 볼 때 그 골격 구조식이나 뭐 축소 구조식이나 어떤 구조식만 딱 보고도 이 분자의 전자 밀도가 분자 내에 있는 각각의 원자마다, 심지어 저는 이제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느냐면은 원자 하나하나의 전자 밀도가 아니라 그 원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원자 핵 주변에 각종 오비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시그마 오비탈, 시그마 스타 오비탈, 파이 오비탈, 파이 스타 오비탈,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있는 오비탈, 아니면 비어있는 피 오비탈,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종류별로 전자 밀도를 판단하는 방법, 그걸 좀 잘 해두셔야 유기화학 반응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반응을 마구잡이로 배워버리기 때문에 유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외울 것만 많아지고 점점 난해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걸 잘 해두시면요, 유기 반응에 굉장히 높은 규칙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해둬도 유기가 대충 어떤 건지 알겠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아무튼 분자 내의 전자 밀도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세 가지 이론을 일단 여기서는 소개를 할 겁니다. 뭐 이것만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요거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유도 효과라는 개념이에요. 유도 효과는 뭐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인덕티브 이펙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유도 효과 내지는 뭐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는 유발 효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같은 의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인덕션 레인지라고 요즘에 많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 인덕션, 뭐 인덕티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혼자서 뭔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자기가 휘말려가 버리는 그런 걸 갖다가 유도됐다, 인덕티브 이펙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유도 효과는 분자 내의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밀도 차이를 바로 시그마 결합 전자의 치우침으로 완화시키는 현상이에요. 시그마 전자의 치우침이에요. 시그마 전자의 치우침으로 완화시켜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유도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등한 원자끼리의 결합이라 할지라도 전자밀도 차이가 발생하면은 시그마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낮은 원자 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시그마 전자들이 분자 내에서 발생한 전자밀도 차이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유한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는 결합에서도 전자밀도 낮은 원자 쪽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유도 효과는 전자밀도 차이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서부터 탄소, 다섯 개의 탄소가 붙어 있고, 맨 끝에는 Cl이라고 하는 염소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하고 Cl 사이의 결합은 어쨌든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쌍분자 모멘트가 이렇게 Cl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가 크게 분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걸 보고 우리는 유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국성 공유 결합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옆에 자리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 탄소하고 이 탄소는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원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무극성 공유결합에 있는 시그마 전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왜? 똑같은 C였지만 이 C는 Cl하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Cl 쪽으로 전자를 왕창 뺏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엔 전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전자가 부족한 만큼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들의 그 양전하를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둘러쌀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땡기는 힘은 똑같다고 해도 여기는 전자들이 좀 가로막고 있는, 전자들이 좀 밀도가 높은 탄소고 여기는 전자 밀도가 낮은 탄소니까
이 전자쌍들, 공유한 전자쌍에 대한 인력이 이 방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약간 전점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효과가 그 옆에 탄소하고의 공유 전자쌍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옆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옆에도 또 조금씩이지만 어쨌든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렬로 쭉 손을 잡고 일렬로 서 있는데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맨 끝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확 잡아당겨 버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잡아당겨지는 사람은 팔이 빠질 것처럼 아프겠지만 그 옆에 사람은 그러면서 조금 아픔을 느낄 정도까지만 당겨질 거고, 그 다음 사람은 조금 그래도 완화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효과가 이제 상쇄되니까 조금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전자를 잡아당겨주는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유도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자 내에 있는 시그마 전자들을 이용해서 뭐 공유결합, 특히 무극성 공유결합인 자리에서조차도 어쨌든 전자밀도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현상이 바로 유도 효과다. 시그마 전자들의 치우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 첫 번째 요 탄소 원자가 얼마나 전자밀도가 낮은가에 따라서 이 옆에 원자, 이 옆에 원자, 이 옆에 원자, 이 옆에 원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CL이 아니라 만약에 F다. 그러면 F가 전기음성도 제일 세니까 이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제일 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효과들이 다 커져 버릴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뭐 아이오딘처럼 전기음성도가 좀 낮은 애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은 효과적으로는 F보다는 좀 그 옆에 있는 이런 탄소들의 전자밀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조금씩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요 맨 첫 번째 극성 공유결합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비례해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도 효과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도 효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전자밀도 차이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효과가 바로 유도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도 효과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이론이에요.